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거 되게 고무적이에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무죄 항소심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갤럽 조사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을 때 그때 윤석열 탄핵이랑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고 강해졌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오차범위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갤럽에서 조사한 것이 실제 이재명 대표 무죄 후폭풍이 하루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는 네. 오히려 훨씬 더 이제 그게 완벽하게 반영이 된 리얼미터 상황의 이제 조사. 조사거든요. 네. 지금 보시게 자, 되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지금 11% 정도, 11.2%나 지금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지율 정도가. 그렇네요. 또 정권 교체도 57.1%, 뭐 연장 37.8%, 많이 두 개 차이가. 20%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올랐어요, 훨씬. 49.5%고 거의 김문수에 대한 게 50%? 16.3%, 예. 홍준표가 7, 한동훈이 6이에요. 여기 오세훈은 지금 제대로 나오지도 않죠. 이 합쳐 보게 되면 이 여권 후보들은 사실은 이 대선에서는 누가 나와도 필패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1대1 가상 대결을 살펴보았어도 실질적으로 뭐 누구를 갖다 대도 이제 2배 이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컨대 이제 유권자층에서 보게 되면은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폭이 훨씬 더 늘어났고, 네. 중도층에서도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폭이 훨씬 늘어났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민심은 이제 확실히 지금 예.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예. 이제 반영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실제 오차범위 바뀌라는 이 추세가 계속이 되면 헌재가 아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이 결국 정치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여론이 들어왔다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 헌재 재판관들도 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법리적으로도 옳을 뿐더러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러면 훨씬 더 편하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네요. 지금 봐요. 예, 국민들의 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헌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죠. 봤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뭐 사흘로 넘어가서 이제 빨리란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최대한 빨리 4월 초순에 그러니까 일주일 첫 주 안에는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댓글을 보니까 슈퍼챗을 좀 보면 세민 204님께서 언제까지 헌재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 탄핵도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엄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데려옵시다. 그래서 200석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넓혀가서 보수 쪽과도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늦어지는 상황, 답답하고 힘들고 화난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묻고 계시는데 김조 대변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저는 사실은 일주일에 네. 2, 3회 이상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피켓을 들고 네. 성남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모임도 많이 만들어서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왜 탄핵돼야 되는지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고 뭐 거리 집회도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결정할 건 없죠. 헌법재판관 8명만 결심하면 되는 문제죠.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압박을 느끼고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사실은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도 열심히 받고 지인들에게 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뭐 댓글도 쓰고 SNS로 퍼뜨리는 게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다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뭐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삭발을 하고 네. 단식을 하고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에 나가 보니까요. 국회의원들도 따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광화문 앞에서
아침부터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답답해서 본인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원하는데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다. 하지만 사실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힘으로 현재까지 계엄을 맞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지금 뭐 댓글로도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이 내란 잔당들을 진압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헌법재판소도 이번 주에는 정말 탄핵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헌법재판관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후손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가 막 돌았냐면은 도대체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냐? 1번 국민의힘이 만들었냐? 2번 민주당이 만들었냐? 근데 이제 순서도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1번 국민의힘, 2번 민주당. 자,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뭐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예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무슨 내용? 네.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내용? 그다음에 민주당도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하면 예스 노로 대답하는 네, 순서도가 따라가는 거. 있었는데 네, 밑으로. 뭘 해도 민주당이 잘못했다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왜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는 기대를 안 하는 거야. 자,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니? 민주당이 만들었어. 자, 그래? 그럼 민주당 왜 이렇게 못했어? 미안해. 민주당이 못했니 잘했니? 못했어. 못했어? 그럼 왜 못했니? 역시 민주당은 안 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국민의힘이 뭐 잘못했다고 치고 나오더라도 이 사태가 국민의힘이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럼 민주당은 뭐 했니? 옆에서 민주당이 잘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니? 왜? 아닌데? 무슨 소리야? 너네가 사람이 더 많잖아. 니네가 더 잘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이 잘못이야. 이렇게 나오는 그 순서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예. 야 이거 내가 맨날 느끼던 거랑 똑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선 네. 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최선 다해서 하고 있어요. 예. 나가서 맨날 집회도 하고 있고 소리도 높이고 있고 또 성금도 모아서 주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72시간 동안 100만인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선거 지원 헌재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몇 시간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서명했거든요. 이게 100만 명 저는 금방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떤 결론을 특정하게 내려라기보다는 빨리 네 할 일을 좀 해서 이 혼란을 좀 줄여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폭력 말고는 다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쪽과는 다르게. 자 그러면 국회는 뭘 하고 있느냐? 국회가 지난주부터 많이 달라지고 있죠. 금요일 정도부터. 네. 그래서 일단은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덕수가 또 마음대로 만행을 저지를까 봐 한덕수 그러지 마라라고 일단 경고도 하면서 국회에서는 이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후임 재판이 없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그때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시켜가지고 네. 이거 실질로 하려고 그래. 물론 권한대행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권한대행 탄핵시킬 수도 있다. 이 카드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입법인 거예요. 두 번째 한덕수에 대해서 또 최상목에 대해서 마흔역 임명 안 하면 너 탄핵도 될 줄 알아? 지난번에 네가 기각된 거 가지고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그때 거랑은 지금 상황이 달라. 그때 네가 13일 정도밖에 있지 않았었고 너가 3명 다 임명 안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네가 고의가 없다고 헌재가 결정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네가 명백하게 100일 넘는 동안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네가 봤잖아. 넌 고의적인 거야라고 하면서 이 최상목과 한덕수를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도 이제 저번에 했었지만 이번에는 마은혁이라고 한 재판관에 대해서 지위를 또 인정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도 또 냈죠.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또 알리고 있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민주당 사람들 김어준 말 들어가지고 니네가 또 이런 식으로 소선 의원들이 날뛰고 있구나 이러면서 또 고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 있는 초선 의원들은 그래? 네. 어디 한번 보자. 나도 너를 무고죄를 고소하겠어. 무고죄로. 이래서 무고죄를 또 서로 치고받고 지금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저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할 일을 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자, 줄탄핵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누구죠? 법관이 해야 될 게 남은 거죠. 법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그걸 못한다 그러면 전 차라리 그러려면 법관들 전부 다 탄핵시켜버려. 이것도 가능해요. 직무유기잖아. 그들은. 이거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더 중요한 거 실제 4월 18일까지 만약에 이 판결 선고 안 나오고 그냥 가버리거나 현재 재판관 6명으로 그냥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만 싫은 게 아니에요. 윤석열도 싫어요. 윤석열 왜 싫어요? 윤석열이 6명 있으면 결정이 안 되잖아요. 예. 자기 펜딩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펜딩 상태에. 펜딩 상태에 6개월 정도 180일까지는 펜딩 상태에 놓여있는 게 된다는. 그럼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 한덕수하고 최상목을 우리가 안 건드리면 예. 그들이 계속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거야 지금. 아주 신 나가지고 한덕수의 태도 싫어. 보세요. 한덕수 태도 한번 보세요. 예. 한덕수는 처음에는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을 때는 막 그 사람들 되게 껍박 죽는 것처럼 고개 숙여요. 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장이야. 아하. 자기가 정말로 이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구리에서 여우가 대장이하듯이 네. 자기가 또 고개를 폭 쳐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또 그거 그러면 안 돼 임마 내려가 이러면 또 갑자기 또 고개 팍 숙여. 미안합니다 막 이러다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또 그렇게까지 옛날에 기고만장했던 걸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또 이제 헷갈리고 있으면 또 그때 슬금슬금 고개를 또 들어요. 난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윤석열은 안 좋아요. 윤석열 원래 한덕수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실제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 보존하는 거 말고 한 일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번에도 마은영 임명하라 그랬더니 뭐 하는 줄 알아요? 콧방귀도 안 끼더니 그럼 좋아 국무회의에서 한번 얘기해보지.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를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또 명분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딱 보기에 아주 네가 신났구나. 지금 나는 여기다가 바보같이 가둬놓고 직무 정지시켜놓고 네가 지금 네 맘대로 뭐하고 돌아다니냐. 이 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겠지. 아무리 자기 말을 듣고서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요. 나는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도 이건 별로 원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자꾸 부정하지 마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 언론에서 마치 이제 민주당이 잘 못해서 민주당이 이 책임을 이 사태를 만든 것처럼 이제 호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절대 그게 그럼요. 아니고 그렇죠.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특히 이제 초선들이 줄타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72명인가 고발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고발 사유가 뭐 내란 음모죄로 고발한다는 내란 거예요. 선동 내란 음모. 선동. 내란 네. 이게 행정부를 마비시킨다 뭐 이런 거. 저는 음모죄로 저 말 내란 선동 자체가 음모죄로 잘 형사 이해가 고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활용해야 된다, 네.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란입니까? 아니 저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왜 탄핵 소추를 해? 탄핵 소추하면 내란이야. 그러면 탄핵 소추권이 행사하면 내란이란 얘기인데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해는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보이지 않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가도를 돕는 듯한 시그널을 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망언록이라고 하면서 명언록을 막 이렇게 네, 만들어서 네. 지역위원장들한테 뿌리고 막 PDF 파일로 뿌리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보면은 또 탄핵 소추 윤석열 내란 소개 피의자에 대한 탄핵 재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승복해야겠다.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으로서 혁혁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비미가 돼서 아주 그냥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는 직접 거론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을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고발하면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런 비난들을 좀 피해 보려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해줌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한덕수, 네. 최상목 그에 대한 그런 탄핵 소추에 대해서 뭔가 홍보가 더 잘 되고 뭔가 좀 맞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네. 이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돕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냥 더도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대표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아니 국회의원이 법에 따라 행동한다고 해서 내란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란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12.3 내란 사태 발생 때 뭔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추경호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 당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나. 뭐 같이 그 12.3 내란 사태 같은 그런 사고에서 뭔가 국회 내에서 내란 동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규명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마님, 월드님 저보고 썰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썰이에요? 썰이란 증거를 대봐요 한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떤 식으로 더 추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해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팩트에 기반해서 내가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팩트에 기반해서 말해줬잖아요. 내가 그럼요. 여론조사에도 다 팩트에 기반해서 다 말해줬잖아요. 어떤 게 썰이에요? 정확히 말해봐요. 네. 화내지 말고 본인들도 화내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뭐 사실 뭐가 문제인지를 보세요. 너무 이제 답답한 상황이고 분노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걸 좀 빠르게 바꾸고 헌재 판단을 빨리 이끌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이게 모든 국민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3월 31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저 월요일보다 우리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3월 첫 주부터 생각해 보면은 그때 표정은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밝았죠. 희망이 있었죠 그때. 점점 얼굴이 좀 굳어지고 좀 초조한 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일단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플랜 A, B, C는 다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럼요. 지금 다 하고 거기에 있어.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를 이제 늘리는 것도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통과가 되면 4월 18일 최소한 4월 18일까지 계속 끌면서 그거 넘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저쪽 사람들의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좀 맞아요.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세정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인드 JY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민주당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왔다고 보는 시각이 주변에 많은 게 사실이에요. 탄핵 찬성한 국힘당 소장파들 물밑 설득과 정치적 발의에서 200석을 넘겨서 거부권을 무력화해서 특검을 통과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8대 0이라고 떠들며 기다려야 한다던 민주당 의원들 실세 김건희를 총공세 안 한 점,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말만 믿고 안이하게 헌재 결정만 기다리던 국민들만 뒤통수 맞은 거죠. 이런 또 의견도 주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민주당 탓이라니까요, 몽땅.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좀 더 치밀하게 갔어야 된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10시에 박범계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이에 김기표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 이게 바로 국민의 민심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가 계속 되고 돌아와서 파기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란 특검까지 못 가는 상황. 결국에는 김성훈 차장이 또 지금 검찰에서 청구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마각을 드러낸 인상까지 가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그야말로 악은 이렇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안이했던 게 아니냐. 이런 또 반성을 하시는 것 너무 같기도 하고요. 착하게 아니 자꾸 그렇게 반성하지 예. 마요. 우리가 뭘 못했어요. 나 진짜 답답하네. 내가 예.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는 중인데. 네네. 과연 누가 한 짓이냐? 민주당이 했다, 국민의힘이 했다. 자, 민주당이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잘한 짓이냐? 예스. 근데 왜 그밖에 못해? 못한 짓이야? 야, 민주당 역시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잘한 짓이냐? 그래. 근데 왜 민주당은 그밖에 못해? 뭐든 일이 이재경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뭐했어? 역시 민주당은 안 돼.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 개 명제 가지고 자기네끼리 돌리는 거예요. 네. 왜? 민주당이 만만하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국민의힘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논외로 하고 저기는 뭐 그러니까 왔으니까. 만만하고 순하고 어차피 뭐라고 해도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네. 적반하장으로 안 나올 사람들한테 말을 가는 거지. 아하.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우기고 이럴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뭐 김은아님도 민주당 탓하면 안 됩니다 이런 왜 말씀도 자꾸 주고 계시고, 민주당만 탓해? 응. 꽁보리님께서 민주당이 만만하냐 이렇게도 얘기하시면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뜻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뭐 결국에는
헌재가 풀어야 될 문제긴 해요. 손 드신 겁니까? 발언권을 아닙니다. 드시려고? 아닙니다.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많이 내가 어제 손목이 저려서. 서면을 60장씩 막 몇 개를 썼더니 어깨 아파 죽겠어요. 그래요. 자, 손 드신 줄 알고 한 말씀이 손 아닙니다. 드신 줄 알고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자, 이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두 사람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그러니까 4월 18일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아유 4월 18일 넉넉하네라 그렇지, 맞아, 얘기했는데 그랬죠.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보름 좀 남짓 남았으니까 그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제 재량권을 사용해서 재판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소장이니까 사실은 선고 기일만이라도 좀 빨리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문영배 재판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음. 그분이 그렇게 막 강하게 혼자서 막 끌고 나가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를 못해요. 문영배 재판관이 18기거든요. 예.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17기예요. 자기보다 이제 한 개수가 더 높아요. 정영식 그리고 재판관. 그 문영배 재판관이 지방에서만 있었어요. 계속 부산 중심으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향판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계속해서 이제 있던 사람들하고 조금 이 결이 조금 달라요. 예.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조금 순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대행으로서 처음엔 초창기 때 이걸 막 강하게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좀 강하게 리더십을 좀 발휘해가지고 소장 권한대행, 소장 역할을 이번엔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쉽다는 거죠. 저는 사회적 분위기가 내란 잔당들이 그냥 거리에 나와서 폭력 행위가 용인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어떤 내란 잔당들의 어떤 내란 행위들, 내란 옹호 행위들, 내란 찬양 행위들, 네. 안면 몰수 행위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따박따박 법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압박해 나가야 된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정치력을 발휘해라, 뭐를 발휘해라. 아니 한번 이 폭력 소요 사태,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상대와 한번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뭐 그냥 아니 지금 대화가 될 것 같으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구속 취소가 됐으며 김성훈 경호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구속 기각이 되겠냐고요. 지금 검찰, 행정부에 있는 내란 잔당들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만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테러를 만들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복하지 않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분들도 민주당 탓할 수 있죠. 저희도 172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지적할 만합니다. 다만 일은 좀 해결해 놓고 탓을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없어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정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민주당이 이 내란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네.